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 때로는 그 관계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죠.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 중에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타인을 쉽게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을 한 번쯤 만나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러한 욕심 많고 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의 특징과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작은 도움이 되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자기중심적인 행동. 욕심이 많고 본성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은 뒷전이고 오로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자기중심적 행동의 예시로는 친구가 중요한 기념일을 맞이했는데 그런 친구의 감정이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사소한 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시간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며 언제나 자신이 필요할 때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도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얘기만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거나 다른 사람이 말을 하다가도 가로채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은 소외감을 느끼고 대화에 흥미를 잃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런 행동은 인간관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이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합니다. 타인의 행복이 곧 자신의 불행처럼 느껴져 상대방의 성취를 깎아내리거나 질투심을 느끼기 쉬워요. 예를 들어 동료가 승진을 하거나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을 때 그들은 상대방의 성공을 축하하기보다는 운이 좋았겠지라며 깎아내리거나 그 성과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선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대화 중에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고 할 때 내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니? 나에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런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모든 관심을 자신에게만 돌리려 한다고 해서 그들의 요구에 매번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거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특징, 불신과 의심. 욕심이 많은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불신과 의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며 항상 타인의 행동이나 의도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굴지? 저 사람의 숨은 의도가 뭘까? 라는 생각이 가득하죠. 이러한 불신과 의심의 근원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자신이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도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는 심리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과거에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신뢰를 저버린 경험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런 경험이 자신에게도 되돌아올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또한 불신이 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늘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친절하게 다가와도 이 사람이 뭘 노리고 있는 거지? 라고 의심하며 상대방의 진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불신이 심한 사람은 관계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상대방의 진심을 의심하고 이를 통해 관계는 깊어지지 않고 표면적으로만 남게 됩니다. 더불어 불신이 심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쉽게 상처를 받거나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현재의 인간관계에서도 그 상처를 끊임없이 떠올리며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배신자로 인식합니다. 이는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건강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불신과 의심이 강한 사람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그들의 불신에 휘말리기보다는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낼 때 내가 하는 말을 믿어줘도 돼. 난 너와의 약속을 지킬 거야. 와 같은 표현을 통해 그들의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불신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지나치게 그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시간을 두고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불신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의심을 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일관성 있는 행동과 약속을 통해 서서히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단 상대방의 불신이 너무 과도하거나 자신의 건강에 해가 될 정도로 지속된다면 그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 타인의 성공에 대한 질투. 욕심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에 대해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질투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성취가 자신의 가치나 지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승진을 하거나 좋은 평가를 받으면 이를 진심으로 축하하기보다는 그 사람은 상사에게 잘 보였으니까 승진했겠지라며 그들의 성과를 깎아내리려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타인의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가치를 방어하려는 심리를 보입니다. 이러한 질투는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질투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적대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냈을 때 질투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 친구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고 불편해합니다. 결국 이러한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고 그로 인해 관계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질투하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선 그들의 질투심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타인의 성공을 질투할 때 너도 그만큼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와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서 그들의 성과를 인정받는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질투는 자신의 감정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은 사실 타인의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불안함과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질투심에 대하여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을 질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 감정을 인정하고 그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내 성과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아. 혹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듣고 싶어. 라고 대화의 문을 열어보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방의 질투가 지나치거나 그로 인해 자신의 성공을 부정당하는 기분이 든다면 관계를 잠시 멀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질투는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스스로에게도 정신적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스스로의 성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질투로 인해 자신을 깎아내리지 말고 오히려 자기 성취에 대해 더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죠. 또한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목표나 발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성장을 위한 노력보다는 타인의 성취에만 신경을 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라는 식으로 그들이 스스로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런 대화는 그들이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만의 성장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 책임 회피. 욕심 많고 본성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패를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으며 항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그 원인을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에서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을 탓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내가 한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부족했어, 다른 팀원이 제대로 하지 않았어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죠. 이러한 책임 회피는 개인적으로도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 배우거나 발전할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깨닫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그들의 개인적, 직업적 성장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주로 권위가 더 약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은 자신보다 권한이 적은 사람들에게 문제의 책임을 돌리고 스스로는 책임에서 벗어나려 하죠. 이로 인해 팀 내 갈등이 발생하고 신뢰를 잃게 됩니다. 책임 회피형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우선 그들의 회피 행동을 간파하고 명확하게 책임을 나누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나 중요한 업무에서 그들이 책임을 떠넘기려 할 때 이 부분은 내가 맡았던 부분이 맞지? 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서로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종종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변명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대신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좋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어. 지금 중요한 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거야라는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스스로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할 경우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면 그들과의 협력 관계의 한계를 설정하고 그들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 감정 조작. 욕심 많고 본성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감정을 조작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두려움과 불안을 조성하여 상대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죠. 감정 조작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방식은 매우 교묘하고 섬세할 수 있습니다. 감정 조작의 대표적인 예로는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행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너는 왜 나를 도와주지 않니? 라는 말로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마치 상대방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또한 감정 조작자는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부인하거나 상대방의 기억을 의심하게 만들어 상대방이 자신의 판단력이나 현실 인식에 혼란을 겪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기억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상대방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조작은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감정 조작자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통제하려 합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거야. 너도 책임을 지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 그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감정 조작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죄책감이나 불안을 심어주려 할 때 그들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한 발짝 물러나 그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죄책감을 주려는 걸까? 라고 스스로 물어보고 그들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도록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조작자가 나에게 불안이나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할 때 내가 이 일에 대해 불안을 느낄 필요는 없어. 너의 말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들의 조작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정 조작이 심각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정 조작은 관계에서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종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건강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함께 알아본 욕심 많고 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의 5가지 특징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지혜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주제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